여기서 어? 수화에 뭐라고 썼나?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주기율표. 자, 요건 저번 시간에 했는 거네, 맞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건 아니고 당연히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거고, 원자 번호는 우리 양성자 순서대로 양성자 수하고 더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모즐리라는 사람이제.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량 순서보다 이제 양성자 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를 나열했습니다. 기준이 한 개는 더 있다 그랬지. 뭐라 그랬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쭉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무슨 줄에? 세로 줄에 오도록 배치를 하였다. 그게 현대적 주기율표야, 알았지? 그 다음 2주기회는 원소가 18개 배치된다. 아니지. 2주기회면 2, 8, 8, 18, 18 말이지. 2, 8, 8개지. 8개. 18개가 아니고.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동족 원소라 하는 거 족의 수가 똑같단 말이지.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같단 말이야.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맞지? 자,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 이따가 주기율표 나오면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요 숫자를 무엇이라고 하노? 주양자수라고 하고, 주양자수는 보호 모형에서 전자껍질 수랑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같은 주기에 속한다는 것은 요게 두 번째 주양자수가 2인 곳에 끝에 2인 게 채워지면 몇 주기에? 2주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같은 주기는 누구야? A하고 B 맞지? A, B고 그 다음 누구다? C하고 D가 같은 주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 찾기는 되게 쉽지. 그 다음 같은 족에 속하는 거는 뭐만 같으면 돼? 원자과 전자수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원자과 전자수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요거 전자 배치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걸 읽으면 되노? 주양자수가 큰데 들어있는, 제일 큰데 들어있는 요 전자수를 읽으면 된다, 이가. 그러면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A하고 C가 몇 쪽에 속하는 거? A하고 C가 1쪽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BD가 몇 쪽에? 요게 두 번째래요. 17쪽이네. BD가 17쪽. 그리고 우리 1쪽에 속하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알칼리족 원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쪽은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겠나? 할로젠 원소.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할로젠 알칼리족 원소. 자, 여기 보면 유효액전하가 큰 거는 3주기네. 세 번째 줄에서 유효액전하가 크다는 얘기는 누가 제일 큽니까? CL이 가장 크다. 이거면 또 할 필요도 없잖아. CL의 크기가 제일 작지. 크기가 제일 작으면 유효액전하가 큰 거지. 같은 줄에서. 크기가 작다는 것은 원자의 중심에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CL이 유효액전하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 뭐 크게 풀 것도 없네요. 자,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아마 부등호. 자, 여기 보면 리튬, 산소, 나트륨 중에서 딱 보니까 크기가 누가 제일 큰 것 같노? 나트륨이 크기가 제일 큰 것 같지. 얘가 1등. 그 다음에 요 둘 중에서는 누가 리튬이 2등, 얘가 3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트륨이 가장 큰 것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서 그렇고, 리튬하고 산소는 같은 가로줄이죠. 같은 가로줄이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온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등전자 이온들이라고 하지. 9번, 11번 이렇게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 맞죠? 등전자 이온 저 세 개 중에서 크기가 누가 제일 크노라고 했을 때는 얘가 제일 크지. 1등, 2등, 3등 이렇게 되겠습니까? 혹시 준서가 이게 왜 산소가 산화 이온이 크기가 제일 큰지 알겠나?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뭐로 설명할래? 산화 이온의 크기가 제일 크다. 반발 전자가 조심스럽게 현수가 이야기해 보지만 선생님이 따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자 간의 반발력은 어떻다? 똑같은 게 다 전자수가 몇 개야? 전자수가 모두 몇 개로 똑같아요? 10개로 다 똑같지. 전자수가 10개로 다 똑같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안에 보면 이게 8, 9, 10이 뜻하는 게 뭡니까? 양성자수지. 양성자수가 제일 적으니까 아무래도 덜 땡기겠지.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이건 뭐로 설명한다?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가 산소가 제일 작기 때문에 크기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석이 옆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노? 네가 부담스럽나? 준석이가 아니고 준석이하고 한몸이가 갔다 와야. 자, 그 다음에 준석이하고 한몸이다.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알칼리 금속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맞지? 혹시 이거 이유 알겠습니까?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왜 작아진다?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한다지. 전자 껍질 수 감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껍질 수 감소되는 건 알겠지?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으니까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 금속이 잃게 되면 전자 껍질이 끝에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할로젠의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커진다. 맞아? 할로젠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17조구인데 전자를 얻어도 어떤 너? 맨 그 줄에 있지? 네온도 같은 줄에 있는 거 아이가 맞지? 그 줄에 똑같이 18쪽이 있으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뭐로 설명한다? 반지름이 커진다입니다. 음이온이 돼서 커지는데 왜 음이온이 되면 커집니까?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CL이 전자가 17개잖아. 예. CL이 뭐가 돼서 CL-가 돼도 누구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진다?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지. 그럼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서 뭐 더 영향을 끼치긴 하겠노? 이게 유효핵전화라고 물론 유효핵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다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뭐가 되겠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입니다. 전자 간 반발력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지. 양이온이 되면 왜 크기가 주는가? 전자 껍질 수가 없어진다. 맨 바깥쪽 껍질은 전자를 잃는다. 그 다음 음이온이 되면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 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자 간 반발력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 다음 비활성 기체 중 헬륨의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 헬륨 크기가 제일 작겠지. 맨 위에 있으니까 크기가 제일 작은 헬륨은 전자를 잃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 야, 작은 게 이온 에너지가 크겠나? 일반적으로 좀 덩치가 크다탄 애들 의외로 순진한 애들이 많아서 뭘 뺏기가 좀 쉽습니다. 째매하고 당찬 아이들 오히려 잘 안 뺏겨요. 안 뺏길 수가 있습니다. 어거지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봐도 큰아들 거 뺏기는 좀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맞죠? 어거지군요. 큰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순한 애들이 있잖아. 순한 애들 이런 아이들 있으면은 쉽게 뺏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순한 아이가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놔둬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맨 끝에 거 맞나? 같은 주기에서 알칼리 금속이 할로젠보다 이온 에너지가 크다. 말이 안 되지 맞죠? 예, 틀렸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어짜동동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노? 잃으려고 하지. 알칼리 금속은 어짜동동 전자를 잃어서 어떤 상태로? 플러스 1가인 상태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연계에서 나트륨이나 리튬 이런 알칼리 금속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원소 상태지.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얘는 어쩌든동 화학 결합을 해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누구랑 하든지 간에 Na+나 어떻게 Li+로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하노? 리튬하고 나트륨은 뭐가 크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든든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할로겐 원소 CL 같은 것들도 반응성이 크겠나? CL 같은 경우도 반응성이 크지. 그냥 얘들 원소 상태로 있는 게하고 뭐가 되려고 하겠노? 얘도 CL-, CL2나 또 CL-와 같이 전자를 한 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한다입니다. 자, 갑시다. 라스트 마지막 3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가 아니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 금방 할 수 있겠나?
자, 2주기 원소라 C는 3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고 A는 2주기 원소 중에서 2족 원소 같으면 한 방에 누군지 나오겠어? 베릴륨 이래 나오겠나? 베릴륨 수헬리베니까 맞지? 수헬리베. 그 다음에 BC는 16족 원소이다. 16족 원소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산소고 맞지?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황이지. 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eOS는 16족 원소이다. A는 비금속이다. 베릴륨은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금속입니다. 맞죠? 수헬리베 왼쪽 편에 있습니다. 금속이고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말도 안 되지 맞지? 금속하고 비금속인데 BC는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 예, 원자과 전자수가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D가 이렇게 됩니다. 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쉽게 많이 맞출 수 있겠지. 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점수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면 항상 여러분 몇 번부터 몇 번까지만 알면 돼요. 이 1번부터 20번까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면 되지. 혹시 더 알고 싶어서 원자번호 180번까지 외우는 아이는 없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요게 20번까지지만 혹시 더 공부하고 싶으면 뒤에 가면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뒤에 요 뒤쪽 편에 있는 것들이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봅시다.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나트륨하고 황이 여기 있네, 맞지? 나트륨하고 황이 여기 있는데 유효액전은 누가 크겠어요? 같은 가로줄이잖아. 같은 가로줄이면 S가 유효액전이 크겠지. S가 유효액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유효액전이 큰지 알겠나? 유효액전화가 큰 거는 일단 같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껍질 수가 똑같단 말이지. 껍질 수가 똑같은데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얘가 11개고 얘가 16개니까 16개가 전자 땡기는 게 훨씬 잘 땡기겠지. 그럼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량이 얘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 이건 아까 했는 거잖아. 마그네슘하고 산소 중에서 이온 반지름 누가 더 크냐? 산소가 더 크다. 요건 아까 뭐로 설명했지? 왜 크다고 했었어요? 전자수는 똑같은데 산소가 어떻게 된다? 8번이고 얘가 12번이지. 8개가 땡기는 게 확실히 전자를 잘 못 땡기겠지. 유효액전화가 작기 때문이다. 자, 이온의 에너지 크기를 부등호로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누구의 전자를 떼내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네? MG. 네, MG가 더 어렵겠지. 제일 끌렸다. K는 너희 둘이 서로 신경 쓰나? 아니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까? 19번, 12번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너희 둘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다 맞죠? 이온의 에너지 크기를 부등호로 이항해 비교하시오. 마그네슘이 더 크다. 요거 했었지. 갑시다. 자, 쭉 올라가시면 자, 이거 써보자. 누구겠느냐 하는 거지. 리튬, F, 플로린, 나트륨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이거 했잖아. 이온 반지름이 누가 제일 작겠노? 리튬 플러스가 제일 작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건데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리면 껍질이 몇 개밖에 안 남나?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맞지?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밖에 안 남는다. 한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 BC는 전자 껍질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 건데 F하고 나트륨 중에서는 누가 크기가 더 크다? 플로린하고 얘가 플로린이 이온이 크기가 더 크는 뭐 때문이다. 얘가 더 잘 땡기지. Na 플러스가 11개가 땡기니까 더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홀 전자수는 똑같나? A하고 B가. A, B가 누구야 지금? 리튬하고 나트륨인데 몇 쪽에 속한다? 1쪽에 속하는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홀 전자는 똑같지. 저번 시간에 원자과 전자하고 홀 전자수하고 똑같은 건 리튬하고 나트륨밖에 없습니다. 네. 뭐요? 말로는 똑같다고 해놔놓고 동그라미 칠하기 많다. 틀렸습니다. 똑같다 하니까 이게 틀렸네요. 예, 잘했습니다. 아주 지적이네. 넌 아주 지적이야.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지적.
자, 그다음 고급 드립니다. 예, 고급 드립입니까? 아까 전에 2반에 가서 너무 고급 드립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한 단계 더 파고드니까 웃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서 설명을 해주고 웃었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내가 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아, 기억났다. 니들도 내가 그냥 무심결에 있다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아 저게 농담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서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니다. 그게 농담인가 아닌가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맞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건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니다. 자, 원자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원자반지름이니까 뭐야? 원자반지름 나트륨하고 누구야? 플로린 중에서 원자반지름 단건 누가 더 크겠노? 나트륨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플로린하고 A가 누구야? 리튬하고 유효액전화는 리튬하고 플로린 같은 줄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진다. F가 더 크다.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닥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볼까요? 문제 9번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2주기 원소 중에서 뭐가 되는 거? 음이온이 되는 거. 3주기 원소 중에서 전자를 1개, 2개 읽고 양이온이 되는 거.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2주기 끝머리하고 3주기 초반에 나오는 거를 고르면 되겠지. 그럼 각각 어디에 해당되겠노? 얘가 산화이온, 얘가 플로린 이온 끝에 요거는 나트륨 이온, 얘는 누가 된다?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돼야 되겠지. A 값이 10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A 값이 10이 되면 양성자 수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원자반지름 크기를 부등호로 이용해서 비교하시오. AD의 원자반지름 크기니까 A하고 산소하고 마그네슘하고 누가 더 크노 이 말이지. 누가 더 크겠노? 마그네슘이 더 크지. 이유는 뭐야? 전자껍질수. 얘는 세 번째 줄이야. 전자껍질수. 자, BC의 이온 에너지 크기를 부등호로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BC는 F하고 Na. 이것도 금방이네. 누가 F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입니다. 까닥은 누구야? 까닥 뭐야 이게? 이게 더 뭐가 크겠노? 나트륨보다도 크기가 작고 뭐야? 인력이 더 크겠지. 원자 핵에서 전자간 인력이 더 크다. 유핵 전하력이 더 크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지. 전자 껍질 수가 작다. 이런 거 쓰면은 되겠습니다.